이 집 장손이 이 모양이면 어떡하라는 거냐. 회장님의 호통 소리가 저택을 쩌렁쩌렁 울리던 날 밤. 민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전공 서적을 칼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던 청소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분 공식부터 틀려먹었네. 이러니 답이 안 나오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 거울 위에 긋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낙서인 줄 알았던 붉은 선들이 이어지자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가 완벽한 그래프가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난 청소하러 온 사람이야. 공부는 너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지우지 마세요. 제발 그거 다시 그려주세요. 재벌집 금지옥엽 외아들이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소부의 정체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적표가 도착한 날 저녁 태성그룹 본가의 서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한태산 회장이 민준의 성적표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성적표냐? 한태산이 성적표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빨간 F학점들이 종이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번엔 조금. 지금 네가 조금이라고 했냐? 정신이 있긴 하냐? 한태산의 목소리가 서재를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노력은 했어요. 진짜예요. 이번 학기엔. 노력? 네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야. 밤마다 어디서 놀아났는지는 내가 다 알아. 이 집 장손이 이 모양이면 어떡하라는 거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태산이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잿더리가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민준의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적표의 붉은 글자들이 지렁이 떼처럼 꿈틀거리며 눈앞에서 뒤엉켰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려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다. 당장 꺼져. 방으로 올라가서 내 꼴이나 봐. 아버지 제발 기회 한 번만. 기회? 너한테 줄 기회는 이제 없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한태산의 고함 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주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서재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겨우 고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섰습니다. 민준의 눈에 책상 위에 쌓인 고액 전공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책들이 자신을 비웃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책 하나를 들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왜 나만 이래야 해. 그는 책을 하나씩, 두 개씩, 더 세게 바닥에 던졌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떨어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방 안엔 민준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팔로 책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랍에서 커터칼을 꺼내 문제집들을 마구 찢어댔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청소부 명자가
빗자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난리냐? 방이 아니고 전쟁터구나. 민주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명자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화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 위 종이 조각들이 사각사각 끌려 모였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명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자가 종이 조각들을 쓸어 모으는 동작이 엉망이 아니었습니다. 미적분 공식이 적힌 종이부터 차례대로 빠짐없이 마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뭐지?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한 종이들을 들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가 무의식적으로 검지손가락을 들어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자가 그리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프였습니다. 곡선이 매끄럽고 정확했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함수 그래프.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유리창의 곡선이 입체적으로 떠오르며 그동안 뒤엉켰던 정보들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였어. 명자는 그제야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 내가 이게 왜? 급하게 소매로 유리창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잠깐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명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손 놔. 이거 지워야 돼. 안 돼요. 그거 다시 그려주세요. 명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낙서였어. 이걸 왜 다시 그려? 낙서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수학이에요. 공식이에요. 그거 제가 몇 달을 해도 못 풀던 공식이라고요. 명자는 당황한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그냥 청소하러 온 사람이야. 무슨 공식은 무슨 공식이야.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남은 닦은 자국조차 규칙이 있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난 공부랑 인연 끊은 지 오래야. 시험도 보기 싫고 숫자도 보기 싫어. 그래도 아시잖아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명자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울먹이며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진짜 귀찮게 굴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은 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의 바지 끝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요. 한 번만 그 그림을 다시 그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했습니다. 명자가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에 피 묻은 흔적, 울먹이는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 표정은 오래전 자신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됐다. 딱 한 번, 딱 한 번만이다. 두 번은 없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해주시는 거죠? 시끄럽다. 울지 마. 남자가 그렇게 질질 짜면 보기 안 좋다. 명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위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잘 봐. 눈 깜빡이지 마.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넓어져 모양이 되었습니다. 붉은 선들은 끊김없이 이어졌고 부드럽게 꺾이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완성된 도형이 되었을 때 민주는 숨을 멈춘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거울 속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집에서는 이해할 수 없던 공식이 단순한 선과 도형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왜 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명자는 립스틱을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됐지? 난 이제 가야 한다. 청소 끝내야 밥벌이라도 하지. 민주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명자는 시선을 피한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기억해. 너한테 해준 건 한 번뿐이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혼자가 되자 민주는 곧바로 거울 앞에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붉은 도형을 밤새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학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좁은 쪽방에서 명자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성그룹 저택의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장 위험한 데가 제일 숨기기 좋지. 그녀는 숨겨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쓰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주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도형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다.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이 지하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소리가 나자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나타나 민준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저한테 수학 좀 가르쳐 주세요. 미쳤나? 난 청소부라고. 명자가 대걸레를 민준의 발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곤 쓰레기 수거차를 끌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뒤따라갔습니다. 명자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최단거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이동 경로가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에요. 명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을 돌아다 봤습니다. 너 정말 이상한 애구나. 제발이요. 어제 그 그림 때문에 머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있었습니다. 여긴 안 돼. 사람들이 봐. 그럼 어디서요? 남자 화장실. 거긴 CCTV가 없어. 명자가 쓰레기차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명자가 타일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줄눈 간격을 봐. 이게 좌표 평면이야. 명자가 걸레를 적셔 바닥에 점을 찍었습니다. X축, Y축 교차점이 원점이고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는? 직접 계산해봐. 명자가 세제를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세제가 물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미분이야. 변화하는 속도를 보는 거지.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의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아닌 실제 현상을 통해 미적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새벽 명자를 찾아가 화장실과 비품 창고에서 몰래 수학을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증명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와서 풀어보세요. 민준이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도형과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직관적인 그림으로 답을 보여줬습니다. 교수가 민준의 풀이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진짜? 혹시 AI 안경 쓴 거 아냐? 아니면 부정행위?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형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제를 푸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형준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요즘 어떤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4시간 감시해. 뭔가 수상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감시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녔습니다. 민준이 청소용품 창고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훔쳤습니다.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새벽 청소 시간에 명자의 보조인 척하며 과외를 계속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명자가 박스에 수식을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내 머리는 정말 스펀지 같아. 뭐든 빨아들이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명자가 과거 연구했던 이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관 수학이라고 들어봤나? 아니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수학을 이해하는 방법이야. 민준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 숨어 있던 다른 청소부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 실장이 돈으로 매수한 청소부였습니다. 영상이 김 실장에게 전송됐습니다. 김 실장이 영상을 확인하고 형준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청소부 명자라는 여자입니다. 형준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수학을? 말이 안 되는데? 영상을 보시죠. 형준이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쥐새끼 2마리를 동시에 잡을 덫을 놓아. 알겠습니다. 창고에서 명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계속해. 하지만 명자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한태산 회장이 민준의 변화된 성적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갑자기 한태산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형준이 김 실장을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명자란 여자 신상을 다 털어봐. 이미 조사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장명자 38세. 과거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형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교수? 논문 조작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습니다. 지금은 가명으로 위장 취업한 상태입니다. 형준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군. 이거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자의 과거를 약점으로 잡고 동시에 절도 누명을 씌워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형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브로치가 없어. 한태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없다고? 다이아몬드 브로치요. 분명 거실 장식장에 있었는데. 형준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보안팀, 당장 모든 직원을 거실로 모아. 보안팀장이 달려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곧 모든 고용인들이 거실로 집합했습니다. 명자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한태산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갑오 중 하나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낼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보안팀장이 직원들의 가방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차례가 되자 명자가 낡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해요. 이건 함정입니다. 민준이 명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은 돈 따위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선생님? 뭔 선생님이야? 형준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한태산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십시오. 화면에 명자의 과거 기록이 떴습니다. 파면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명자, 논문 조작으로 학계에서 추방된 사기꾼입니다. 가명으로 저희 집에 들어온 겁니다. 한태산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사기꾼이 내 집에. 아버지, 이건 누명이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넘겨. 한태산이 호통을 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명자가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도련님 공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을 외면하고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경찰차를 쫓아 뛰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경호원들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오열했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명자가 뒷유리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지하 창고를 찾았습니다. 모든 흔적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들이 다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대. 역시 불가능했지. 잠깐 잘한 게 신기했어. 형준이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경영 승계 작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거울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거울이 깨지며 손에 피가 났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명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환영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충격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명자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집사 윤 씨가 민준의 방 앞에 음식을 갖다 놨지만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도련님, 식사라도 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한숨을 쉬며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방에서 나온 종이 쓰레기들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우연히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윤 씨가 종이 뭉치에 라이터를 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민준이 급하게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씨, 잠깐만요. 도련님? 윤 씨가 놀라며 라이터를 멈췄습니다. 민준이 종이 뭉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꼬깃꼬깃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명자의 노트였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한대 기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메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이 연결된 고리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끝이 아닌 연결 명자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노트 아래쪽을 보니 작은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산시장? 민준이 머리도 감지하는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련님, 어디 가세요? 윤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산시장에서 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나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민준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심 외곽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멀리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민준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명자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민준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너 여긴 왜 와? 선생님을 찾았어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내리칠 때마다 과거 연구실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이를 악물고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명자가 칼을 도마에 꽂으며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싫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준이 생선가게 옆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명자가 생선을 배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등어들이 1, 1, 2, 3, 5, 8순서로 배열되어 있네요. 피보나치 수열인가요? 명자가 눈썹을 꿈틀했습니다. 틀렸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얼음이 녹는 속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은데요. 명자가 또 반응했습니다. 이틀째 민준이 같은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명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야, 멍청아. 저건 피보나치 수열이 아니라 소수 배열이야. 명자가 빗자루로 바닥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는 건 선형 함수야. 기하급수가 아니고.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선생님. 시장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비린내 속에서도 민준은 명자가 보여주는 수학의 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명자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안에 전구를 켜고 생선 상자를 책상 삼아 앉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가르쳐 줄게. 명자가 생선 포장지 뒷면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그려봐. 민준이 매직 펜을 들고 시각화된 수식들을 그려나갔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귤을 까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리드미컬한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사제지간을 넘어선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시험 전날 밤 명자가 몽당 연필을 민준 손에 쥐어줬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네가 본 것을 증명해라. 민준이 명자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 시장을 걸어 나오는 민준의 뒷모습이 비장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 같았습니다. 명자가 가게 셔터 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기말고사 당일 아침 민준이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며칠간 시장에서 구른 탓에 옷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형준의 사주를 받은 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우, 냄새. 저게 재벌집 아들이라고? 완전 거지 같은데. 민준은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 감독 교수가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시작. 민준이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텍스트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글자들이 둥둥 떠올라 시장에서 보았던 이미지로 변환됐습니다. 생선과 얼음 상자,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증명 과정 대신 직관적인 도식을 그렸습니다. 명자가 가르쳐준 시각적 수학이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민준을 힐끗 봤습니다. 민준이 그리는 그래프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교수가 민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낸 박사과정 수준 난제였습니다. 민준이 문제를 3차원 도형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도형이 돌아가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펜을 들고 단 5줄만 적었습니다. 간결하지만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감독 교수가 민준이 벌써 펜을 놓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벌써 포기한 건가? 교수가 답안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기상천외하지만 완벽한 논리 구조였습니다. 교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만점? 진짜야? 믿을 수 없어. 보고를 받은 한태산이 흡족해했습니다. 드디어 쓸만한 놈이 됐구나. 형준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엎었습니다. 말이 안 돼. 형준 도련님, 진정하세요. 김 실장이 달래려 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 당장. 알겠습니다. 민준은 형준의 축하 전화를 무시하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00점짜리 성적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명자가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봤어요. 100점. 민준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명자가 무심한 척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쓱 훑어보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네. 명자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민준의 등을 투박하게 두들겨줬습니다. 축하해줄게. 떡볶이나 먹자. 두 사람이 시장 구석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멀리서 형준의 하수인이 망원 렌즈로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김 실장이 사무실에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미리 준비해둔 딥페이크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징계위원회에 동시 배포 준비 완료. 김 실장이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분식집에서 나오던 민준이 시장 입구를 봤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청 단속반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지? 민준이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명자는 영문도 모른 채 남은 떡볶이를 포장했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운 걸 배울 거야.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속반 차량들이 시장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일제히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시장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이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시험지 훔쳤대. 진짜야? 증거 영상도 있다던데. 민준이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자 교수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학과장이 태블릿을 민준에게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지? 화면에는 복면을 쓴 누군가가 교무실에 침입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체형이 민준과 비슷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증거가 뻔한데 뭔 소리야? 만점이 그 증거지. 교수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퇴학 결정이 날 거야.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큰일 났어요. 시장 상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성모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민준이 교무실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교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징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가. 비켜주세요. 민준이 교수들을 밀치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민준이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민준이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모병원으로 빨리요.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접수처로 달려갔습니다. 장명자라는 분 어디 계세요? 수술 중입니다. 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민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넣었지만 오류가 났습니다. 카드가 막혔네요. 민준이 다른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제발이요. 먼저 수술해주세요. 돈은 나중에라도. 안 됩니다. 선납 후 수술이 병원 규정입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 회장님 말씀으로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왜요? 범죄자 아들을 둔 적 없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명자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앞치마와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민준이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피가 묻은 자신의 성적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부적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민준이 성적표를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난 민준이 한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한태산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신 공개 테스트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증명하게 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제 발로 죽어서 가문이 오점을 지우겠습니다. 한태산이 민준의 변한 목소리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흥미롭군. 좋다. 내일 공개 검증을 하자. 감사합니다. 형준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제 무덤을 팠군.
수학계 권위자들을 매수해 둔 게 있습니다.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민준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명자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꼭 증명해 보이겠어요, 선생님. 민준이 명자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공개 검증 당일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교생과 취재진, 태성그룹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거대한 칠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명자를 떠올렸습니다. 형준이 매수한 교수 3명이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연산 문제를 적었습니다. 민준이 분필을 들고 시장에서 익힌 공간 지각 능력으로 계산했습니다. 암산만으로 순식간에 답을 적었습니다. 좌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하학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도형을 입체적으로 그리며 해결했습니다. 한태산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계의 미해결 가설을 비틀어 놓은 함정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문제를 읽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갇히지 말고 흐름을 보라. 명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민준이 분필을 들고 수식 대신 다른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반증 그래프였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교수들이 당황했습니다. 마치 기초가 부실한 기업이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 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준이 수학적 풀이를 경영하게 빗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설의 모순점은 태성그룹이 과거 무리한 해외 진출로 실패했던 케이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태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리스크 관리 부재가 결국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민준이 칠판에 기업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수학 원리와 경영 전략을 연결한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은 풀이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개선입니다. 교수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좌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태산이 감탄했습니다. 저 녀석이 내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있어. 형준과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혐의가 벗겨진 민주는 승리의 환호성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리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해냈어요, 선생님.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하던 그래프가 아주 잠시 안정적인 리듬을 찾았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명자의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 소중한 스승의 인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의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태산이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아들을 얻었군. 한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태성그룹 회장실에서 한태산이 경영 승계 서류를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명해라. 이제 너는 태성그룹의 후계자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한태산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미리 준비한 상속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태산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숫자로 사람을 자르는 경영자가 아니라 숫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태성그룹을 포기한다고? 네.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한태산이 아까워하며 만류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 결정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준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면서 해외지사로 좌천됐습니다. 김 실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준이 상속 포기 위자료로 받은 자금으로 달동 내의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완공 당일 건물 입구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고무장갑 수학연구소. 투박한 간판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명자가 휠체어에 앉아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고무장갑이라니. 참 유치하네. 명자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학원비가 없어 공부를 포기했던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료래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자가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지우개 대신 고무장갑으로 칠판을 쓱쓱 지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 수학을 배워볼까?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그림이야. 민준쌤. 아이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아, 그건 말이야.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명자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옥상 정원에서 민준과 명자가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재벌집 도련님이 이런 시궁창에서 뭐 하는 짓이냐? 명자가 침대레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세상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명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문제가 안 풀려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민준과 명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두운 달동네 전체가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불이 환하게 켜진 연구소 건물이 밤바다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민준의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1장 누구나 풀 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분홍색 고무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고무장갑을 비췄습니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 명의 스승과 한 명의 제자가 만나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는 글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발견했고, 명자는 숨어있던 재능을 다시 세상에 내놓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화려한 저택의 청소부와 낙제생 도련님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이 수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달동네 연구소의 불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만의 분홍색 고무장갑을 찾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